미국의 지난 7월 고용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신규 일자리 수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실업률은 예상과 달리 더 높아졌습니다. 소위 3의 법칙이 가리키는 대로면 미국은 이미 7월부터 경기 침체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틀림없지만 이제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면서 9월 첫 금리 인하 때 25bp 금리 인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는 것을 피하려면 초장부터 적어도 금리를 50bp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미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50bp 인하 가능성을 70%의 확률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7월 고용 항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우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농업 부문의 신규 취업자는 7월 한 달 동안 11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예상치 17만 5천 명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전월 수치인 6월 신규 취업자 수도 당초 20만 6천 명에서 17만 9천 명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실업률은 4.3%로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과 같은 4.1%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와 달리 0.2%포인트나 더 뛰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최근 넉 달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7월 실업률은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두 달 전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6월 FOMC에서 공개된 분기 경제 전망에서 연준 위원들은 미국의 자연 실업률을 4.2%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7월 실업률은 그 수준을 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연 실업률이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상태의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고용 상황이 균형점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률을 다시 균형점으로 옮겨오려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3의 법칙에서 말하는 리세션 촉발 기준선도 넘어섰습니다. 3의 법칙이란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치가 지난 1년간의 저점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어김없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더라는 일종의 경험칙입니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클라우디아 삼이 발견한 법칙인데요. 이번에 해당 수치는 0.53%포인트를 기록해 리세션을 촉발하는 기준선을 넘어섰습니다. 왜 굳이 기준선이 0.5%포인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 경기 사이클과 실업률의 관계를 따져봤더니 이러한 경험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칙에 충실하자면 연준은 7월 말 회의에서 금리를 내렸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허리케인 때문에 7월 고용이 나빠졌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실업률이 가리키는 고용 상황은 넉 달 연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용은 후행 지표입니다. 경기 침체에 빠지기 직전까지도 잘 버티다가 일순간 벼랑에서 굴러떨어지듯 고용은 나빠지곤 합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해고에 나서는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고용 상황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고용 지표가 발표됐던 지난 8월 2일 미국 국채 금리와 뉴욕 증시 그리고 달러 가치 모두 급하게 하락했습니다. 리세션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공포가 커질 때 시장이 보이는 솔직한 반응입니다. 많이 안 좋았던 ISM 제조업 지수에다 고용 악화까지 겹치니 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악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지만 리세션 앞에 장사 없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 모두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배드 이즈 굿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통하지 않게 됩니다. 증시를 떠받쳤던 소프트 랜딩 토대가 흔들렸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진압에 뒷북을 쳤던 연준이 경기 침체 방어에도 뒷북을 치고 있다는 우려 또한 당분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준으로선 많이 난처할 것입니다.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로 대응한다면 경제가 진짜 안 좋으니 저러는구나 하는 걱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5bp 인하에 그치면 또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쉽죠. 과감하게 금리를 50bp 내리면 트럼프 캠프 측에서 연준이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돕는다고 맹공을 퍼부을 것입니다. 물론 월간 고용지표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달 중순 발표되는 7월 소매지표가 견조하게 나온다면 그리고 9월 FOMC 이전에 공개되는 8월치 고용지표가 제법 양호하게 나온다면 50bp 금리 인하로는 다시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고용지표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그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전개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럼 미국 경제는 깊은 리세션에 빠질까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금리를 대폭 내릴 수 있는 총탄을 비축하고 있고 재무부도 선거를 앞두고 재정 지출을 늘릴 현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백악관이 깊은 리세션을 허용하지는 않겠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